네, 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27422번 리모델링 더 던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더 던전 문제는 이제 영어 문제인데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직사각형, 그러니까 크기는 h 곱하기 w인 직사각형에 비유된 던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던전의 각 행열에 이제 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방에 이 트리의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1,1부터 h, w는 트리니까 당연히 이 경로가 유일하고 그 경로의 길이도 이제 유일할 텐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 간선 하나를 연결하고 간선 하나를 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의 형태는 유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트리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간선 하나를 연결하고 간선 하나를 끊었을 때 그 1,1부터 h, w의 경로의 길이가 최대화되는 길이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아래 예제 입력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요 각 이런 것들이 이제 던전에 들어가 있는 방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방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벽 또는 이제 벽이 부서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점으로 돼 있으면 이 방향에 있는 방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뭐 버티컬 바나 아니면은 이 아래처럼 이렇게 하이픈이 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연결이 안 돼 있고 막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 입력 하나만 요것만 한번 풀이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요 1,1부터 2,3까지 가는 경로는 원래는 1, 2, 3, 4 이렇게 해서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리를 하나 여기에 이렇게 건설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 다리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경로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최대가 되고 답도 이렇게 6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겠죠. 이 입력으로 주어진 걸 이제 이 트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꾸는 방법은 금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는 방과 갈 수 없는 방이 나뉘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방끼리는 서로 간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트리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방법도 이게 그냥 우리가 DFS나 BFS 탐색 문제를 풀 때 하던 이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 전처리만 잘 할 수 있으면 이 트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걸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짝수 번째 행과 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짝수 번째 행 1, 2, 짝수 번째 열 1, 2, 3, 4 이런 애들이 이제 각 방을 의미하거든요. 얘네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네 개의 방향을 봅니다. 이렇게 네 개의 방향을 봐서 이게 이제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방과 이 방이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간주하는 식으로 트리를 구성했는데 이거를 일반 리스트로 관리하진 않고 저는 이 트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어요. 뭐, 네, 뭐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네,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기 이게 우하, 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불 배열이 있고 네 개짜리 뭐 두 개가 트루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가 이렇게 옆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요 1,1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1,1이라고 하는 애는 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아래로 가는 경우 이제 방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총 두 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순회하면서 구성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벽을 부숴서 방을 연결하고 그냥 간선을 놓는다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그리고 벽을 만들어서 방을 막는다. 그러니까 간선을 끊는다라고 표현할게요. 이제는 그런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벽을 부순다, 그러니까 간선을 놓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간선을 하나 놓으면 이게 이제 트리의 형태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1,1부터 H,W의 경로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원래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계속 가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쉽게 떠오릅니다. 뭐냐면 1,1에서나 H,W에서의 거리를 계산을 해두고 만약에 뭐 1,1에서 거리를 계산해뒀으면 여기서부터 H,W부터 H,W에서 계산을 했으면 1,1부터 이 반대 방향에서 탐색을 하면서 쌓은 높이에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1을 기준으로 이제 거리를 다 계산을 해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트리의 경로가 높이가 1, 2, 2, 3,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대 방향부터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올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간선을 놓는다라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4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4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뭐 앞으로 이만큼 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4 더하기 2 해서 6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벽을 간선을 놨을 때 경로의 길이를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벽을 메우냐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선을 끊을 거냐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잘 고민을 해보면 아예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방이 연결이 됐어요. 간선을 놓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는 트리니까 이 두 개의 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그쵸.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경로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 경로에서 그냥 간선 아무거나 끊으면 이제 트리의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뭐 그러니까 루트까지 가는 경로가 아닌 것만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되잖아요. 뭐 이 문제의 경우에선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 그 유일한 경로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끊으면 이제 트리의 형태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그림과는 다르게 거꾸로 했는데 H, W부터 이 거리를 계산을 해둡니다. 각 노드에 거리를 계산을 해놓고 1,1부터 이제 탐색을 하면서 최대값을 갱신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을 놓을 수 있으면 그냥 간선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탐색한 요 개수에다가 이 그 H, W부터의 거리를 더하고 그게 이제 현재 최대값보다 크면 정답을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제외해야겠죠. 그 겹치는 경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탐색을 하고 간선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다시 1,1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경로가 겹치잖아요. 이 경로가 이렇게 겹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맞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정답을 갱신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간선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간선을 놓을 수 있을 때 그 경로를 계산해서 최대값을 갱신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재정의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안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예제를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네, 이 각 경로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 W부터의 길이를 미리 계산해 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3을 기준으로 이 트리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을 수 있는 간선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탐색을 하면서 이제 이 경로를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아니죠. 2,1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1에서 출발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2,3으로 바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2,1로 돌아가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2,1로 갈 때는 경로가 겹치니까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이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1, 2, 3만큼 왔고 2,3부터 2,3까지의 거리는 1이니까 여기 1이라고 저장을 해놨으니까 4라는 경로의 길이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정답보다 큰가? 라는 걸 이렇게 계속 판단하면서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는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정답을 계산할 때는 보시면 1,1에서 2,1로 와요. 그러니까 1,1에서 2,1로 와요.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경로를 이렇게 봐요. 2,2로 간선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경로가 겹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경로가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이만큼 탐색을 했고 2,2에 있는 거는 4니까 2 더하기 4를 해서 6. 이 간선이 경로가 필요하겠구나. 비용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최대값보다 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겹치지 않는 경로, 그러니까 그냥 뻔하거든요,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DFS를 하다가 이렇게 간선을 놓을 수 있으면, 간선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네 개의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 거를 부수고 얘를 이제 점으로, 그러니까 연결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연결했을 때 경로가 이렇게 루트까지 올라가는 경로가 겹치는가 겹치지 않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뻘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 뻘짓 끝에 찾아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풀이가 애초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이어서 좀 제가 뻘짓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 서브트리의 루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브트리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렇게 자식이 두 개가 있는 이런 삼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서브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루트라고 치면 얘네들은 이제 최종,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루트가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드가 루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가장 유일한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또는 루트인이기 때문에 루트라고 이렇게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드 이름을 A라고 본다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제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진 애가 A고,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식을 가진 그 두 개 이상 자식을 가진 노드가 A고, 여기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여기 B가 이제 가장 가까운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진 노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서브트리 루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번호도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루트와 BGTD를 따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BGTD는 다시 붐으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내가 탐색을 했다라는 걸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트라는 거는 현재 내가 이제 밟고 있는 경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탐색을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래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BGTD는 이렇게 다 칠해져 있지만 이렇게 다 칠해져 있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 칠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라면, 그러면 근데 루트는 색깔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루트는 여기 이렇게 5개만 칠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간선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이 서브트리의 루트를 타고 가면서 이 루트를 밟는지, 그러니까 이 라우트라고 표현할까, 경로를 밟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제 이 간선을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판단했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지우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루트가 이만큼이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나간 요 노드들이 루트일 거고, 간선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간선을 루트까지, 이 최종 루트까지 이렇게 서브 트리를 따라서 갑니다. 서브 트리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이 경로,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방문한 이 루트를 밟지 않으면은 이 간선을 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식입니다.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루트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이제 루트일 거고, 간선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얘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보시면은 얘 루트가 여기인데, 여기는 이미 내가 밟은 땅이잖아요. 내가 이 탐색한 경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겹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간선을 못 놓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서브노트 루트를 쓴 이유는, 이걸 안 쓰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 초과가 너무 과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결국에 내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다른 색깔로, 내가 어디서부터 뭐 어딘가로 이렇게 간선을 놓으면 이 내 놓은 간선부터 이 루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내가 이미 탐색한 그 루트와 이 경로와 겹치지 않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탐색을 했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루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서로 겹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답을 갱신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올라가는 길에 여기서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탐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내가 간선을 놓을 수 있는 그 노드로부터 이 루트까지 올라가는 경로가 겹치냐 안 겹치냐 라는 것만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겹칠 거면 어차피 이건 트리이기 때문에 이 경로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는 아예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보지 않고 이렇게 루트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방법을 생각해내고 나서 사실 저는 바로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헤맸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틀려서 이런 엣지 케이스가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좀 실력이 부족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오류들을 좀 해결하면서 정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서브트리끼리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서브트리 루트, 서브트리 루트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경로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경로 중간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 서브트리 루트에서 서브트리 루트로 이제 탐색하면서 이 경로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간선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왜냐면 루트로 올라가는 이 경로가 겹치니까요. 근데 이 방법으로 이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최종 루트가 여기 있고 요 A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이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진 이 노드가 왔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뭐 추가적으로 다 A를 일단 그 서브트리 루트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보시면은 경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서브트리 여기서부터 다음을 탐색하는 그 노드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경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트리 루트까지만 이렇게 타고 루트까지 이렇게 가게 했는데, 한 칸씩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경로가 이렇게 중간에 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엣지 케이스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서브트리 루트가 같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라면 경로가 겹치는 걸로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루트로부터 뭐 h만큼의 그 높이를 가진다. 다른 색깔 할까요? h만큼의 높이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h2만큼의 높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이 같은 서브 트리의 그 루트를 공유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이니 요거는 안 되는 경우로 판단을 하자라고 이렇게 엣지 케이스를 고려하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출해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를 고려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또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를 바라보고 얘는 A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그 간선을 놓는 경우에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같은 서브 트리의 그 루트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A랑 B. 분명 이렇게 내려가서 얘가 이렇게 루트로 올라가려면 내가 이미 탐색한 요 파란색 칸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서브 트리의 루트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점프를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기서 점프를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할 테니까 루트를 밟는다고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브 루트 트리가 같지 않아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엣지 케이스가 있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알콤마 C, 그러니까 여기가 알콤마 C고 알콤마 C인데 이 알콤마 C보다 작은이 아니라 낮은 가장 높은 서브트리 루트를 찾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같은 요 서브트리 루트를 공유하면서 나보다 낮게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게 B,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알콤마 C보다 낮게 있는 가장 높은 애를 찾아요. 그게 얘가 되겠죠. 근데 이 얘는 얘와 얘를 이 A라고 하는 공통된 서브트리 루트를 공유하고 지금 알콤마 C보다 낮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이런 경우를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히면 되겠구나. 이젠 정답이겠구나 라고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이제 A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A에서 U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알콤마 C보다 낮게 있는 가장 높은 서브트리 루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요 A라고 하는 이 공통된 이 서브트리 루트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A보다 낮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되는 경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루트까지 가는 경로가 지금 내가 칠한 요 파란색 칸을 밟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인데 아까 같은 방법으로는 요거를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정답 갱신을 하지 않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엣지 케이스가 또 추가로 생긴 거죠. 이 경로가 겹치지 않는데도 알콤마 C보다 작은 가장 높은 서브트리 루트가 알콤마 C와 같은 서브트리 루트를 가지고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같은 서브트리 루트로부터 뻗어나온 게 갈래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또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서브트리 루트를 가지더라도 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간 가지인지를 추가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경우를 또 제외를 해주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이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A라고 하는 서브트리 루트를 가지는데 이게 1번 가지다, 얘는 2번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연결되는 경우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거를 찾는 거죠. 이 알콤마 C보다 낮은 가장 높은 이 서브트리 루트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같은 그 서브트리 루트를 공유하고 낮은지만 보는 거였는데 동시에 요 숫자, 그러니까 요 몇 번 가지로 뻗어 나왔는지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게 같은데 낮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로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경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는 갱신을 해주지 않는 거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경로를 갱신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처리해 주었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문장을 읽자면 알콤마 C보다 작은 가장 높은 서브트리 루트가 알콤마 C와 같은 서브트리 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가지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간 경우니까 경로가 겹친다라고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거를 추가하면서 결국에 이제 정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되게 고생하면서 얻게 된 교훈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서브트리 탐색을, DFS 탐색을 하면서 이 서브트리의 루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원래는 이제 루트로 올라가는 그 빠른 방법이 희소 배열을 이용하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서브트리 루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식을 한 개 이상, 아니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애를 서브트리 루트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루트로 올라가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개의 방향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얘는 트리를 만들 때 그 각 던전의 방에서 네 방향을 보면서 이게 벽이 있는지 벽이 없어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정된 방법으로 이제 트리의 간선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서브 트리의 그룹에 이름, 번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결 리스트로 할 때는 이게 내가 어떤 가지로 뻗어나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서브트리의 그룹 이름을 붙였던 거죠. 저는 이 번호를 어떻게 붙였냐면, 4개의 방향으로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0방향, 1방향, 2방향, 3방향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1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1방향이 뭐 윗방향이라고 치면 윗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애를 붙이고, 뭐 예를 들면 2가 오른쪽 방향이라고 치면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그 가지는, 그러니까 처음 뻗어나간 가지는 2라고 하는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룹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룹 번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신선했고, 그다음에 이 비지티드 외에 뭐 라우트와 같은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은 이 DFS에서 현재 노드의,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의 탐색 경로를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드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자료를 관리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칸 있는지 요거를 이제 보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 트리가, 그러니까 이 서브 트리 루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지로 뻗어나온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어떤 그 H, W부터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뎁스를 이렇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지트드와 라우트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2차원으로 담을 이 자료를 선언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던전을 트리로 그릴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은 이렇게 받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 2차원으로 된 문자열인 캐슬인포 이렇게 받아 주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짝수 번째 열을 보면서 네 방향을 이렇게 돌면서 혹시 이게 점으로 되어 있으면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간선의 개수는 몇 개다, 이런 걸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브를 할 때는 이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리를 순회하면서 정답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게 H, W부터 그 H, W 루트로 하는 그 트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1,1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간선을 놓을 수 있으면 그 간선을 놓고, 그 간선에 내가 현재 탐색한 이 높이, 아니 개수에다가 그 이 H, W부터의 이 높이를 두 개를 더해서 그게 현재 정답보다 크면 갱신해 주는 식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게 보이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는 어떤 식으로 생성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갈 때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브트리 루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건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브트리 루트는
그냥 갱신된 게 없으면은 그거를 쭉 가진다라고 이렇게 가져오게 했고, 방향도 마찬가지로 갱신된 게 없으면 쭉 가져온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루트의 경우, 그러니까 H, W는 자식을 두 개 이상 가질 수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이렇게 갈라줘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게 1과 2방향, 1방향과 2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갈라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 이상 가지거나 루트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서브트리 루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서브트리 루트의 값을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그 값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거를 플래그 값으로 처리한 이유는 이 어떤 k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디렉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그를 켜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제 뭐 이건 위에 올렸어도 되겠네요. 다음에 이렇게 네 개의 방향을 돌면서 이 뭐 청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미 탐색한 곳은 뭐 굳이 BGT들을 관리할 필요 없이 뎁스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방문했다면 탐색하지 않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놓여진 간선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플래그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브트리 루트이니까, 새로운 서브트리 루트이니까 이 K 값을 이렇게 주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값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 기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게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만 루트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true를 줬거든요. true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루트가 아니니까 다 이렇게 false를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트리를 순회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H, W를 만나면 일단 바로 리턴을 하게 했거든요. 이건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시죠. 그러면은 이미 루트를 방문하면 이 방향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텐데, 그러면 여기서는 간선을 어디다 놔도 다 겹칩니다. 왜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쭉 내려가거나, 아니 쭉 내려간 곳에 간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쪽에 간선이 생길 텐데, 당연히 루트로 올라오는 길에 내가 이미 탐색한 길을 밟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H, W를 만나면 이제 리턴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티드와 루트를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엔 탐색이 끝나면 지우는 식으로, 근데 비지티드는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의 방향을 돌면서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만약에 간선이 놓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간선이라서 탐색을 할 때는 이 방문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다시 탐색하지 않고 그냥 추가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간선을 이미 간선이 없어서 간선을 한번 놓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간선을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로 간선을 놓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가 이제 이미 내가 탐색하고 있는 경로에 있다면 컨티뉴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 can construct,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함수라서 여기서 미리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해 준 건데, 그리고 이제 이 height, 그러니까 내가 탐색한 경로의 길이, 그다음에 루트로부터의 이 뎁스를 더한 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ANS,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의 크기보다 작다면 굳이 이 탐색량이 많은 can construct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갱신해주지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간선을 놓지 않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을 만약에 놓을 수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놓을 수 없으면 맞네요. 놓을 수 없으면 이제 다시 탐색을 하지 않고, 놓을 수 있으면 정답을 갱신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can construct 이거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끝까지 괴롭혔던 엣지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엄청 긴 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급하게 코드를 했는지,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생각나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급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도 원하는 곳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쪽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생각한 걸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다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R, C보다 낮은 최고 높은 서브트리를 찾는 거고, 찾으러 올라가면서 사실 찾은 다음에 탐색을 한번 해줘도 되는데 그냥 급하다 보니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다 비교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R, C보다 낮은 가장 높은 이 서브트리 루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방향도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서브트리 루트 알콤마 C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낮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로가 겹치니까 리턴 펄스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루트까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 뎁스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루트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루트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경로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이 라우트를 밟게 되면은 리턴 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브트리 루트로 계속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면 리턴을 true로 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답을 맞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시간과 메모리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메모리로 이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정말 많이 시도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 BOJ 27422번 리모델링 더 던전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